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차시 미분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미분계수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어떤 폐구간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폐구간 AB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은 폐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은 폐구간에 의해서 양끝점에 A에서 B까지를 우리가 잡았을 때 그 A에 걸리는 함수값 FA와 B에 의해서 걸리는 값 FB, 즉 점 A와 점 B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에 폐구간을 잡으면 양끝점에 해당하는 A, FA, B, FB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게 평균 변화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은 기호로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A, FA, B, FB잖아요. 그럼 X 변화량 뭐예요? B 빼기 A죠. 분모가 X의 변화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은 FB 빼기 FA 맞습니까? 이 점의 Y 값은 FA, 이 B점의 Y 값은 FB니까 이 변화량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FB 빼기 FA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 변화량, X 기울기를 생각하면 바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호로는 X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델타 X 이렇게 써요. 그 다음 Y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델타 Y 이렇게 써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기호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일단 기본적인 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자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새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면,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A점은 A, FA, B점은요 B, F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점을 이은 뭐니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나타내서 X 변화량, 자 여기 X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B 빼기 A죠. 그죠? 색깔로 할까요? B 빼기 A죠. 그 다음 Y 변화량은 뭐예요? 요만큼이 Y 변화량이잖아요. FB 빼기 FA죠. 맞습니까? 잘 보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어? 델타 X라고도 나타내죠. 맞습니까? 델타 X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Y가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고, 이것을 나타내면 X 변화량 B 빼기 A분의 Y 변화량 FB 빼기 FA,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이걸 델타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바꿔 쓸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자, B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니? A라는 것에서부터 A라는 점에서 델타 X만큼을 더한 게 B잖아요. 그래서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써도 되겠니?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B 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B 자리가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죠. Y의 변화량을. 그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평균 변화율의 식이라면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델타 X로 바꿔 쓴 거죠. 얘가 바로 델타 X가 된 거고, 그 다음 위에 B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X의 변화량을 더한 델타 X를 더한 게 B잖아요. 빼기 FA 이렇게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델타 x란 말을 쓰는 게 귀찮아요. 델타 x보다 좀 더 간결한 식이 없나, 간결한 문자가 없나요? 해서 델타 x 대신에 h라고도 자주 써요. 그럼 이 델타 x를 다 바꿔 쓰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b라는 점은 a라는 점에서부터 h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h라고 쓰고 여기도 보니까 h로 바뀌어야 되니까 주어진 식은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도 우리가 y의 변화량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반영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델타 x 대신 우리가 뭘로 바꿔 쓰겠다고요? h로 바꿔 쓰겠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a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자, 이것이 다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평균 변화율의 기호이고. 됐습니까? 그 직관적인 의미는 뭐예요? 두 점을 이은 폐구간을 우리가 폐구간 AB에서 생각한다면 이 폐구간 AB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양 끝점의 그래프 상의 점들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예를 하나 풀어보면 주어진 함수 fx는 2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이 어디서 1에서 어디까지 변할 때,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두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대입 1에서 함수값을 대입해 보니까 2인 것을 확인했고 3을 대입해 보니까 18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양 끝점이 1,2와 3,18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1,2, 3,18 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x 변화량 1에서 3까지 변하니까 3 빼기 1이겠죠. 그 다음에 f3 빼기 f1인데 그 결과값을 계산해 보니까 18 빼기 2였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8.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8이라는 사실, 평균 변화율이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문자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가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그냥 이 말을 한 거죠. a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a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이렇게 준 거죠. 그랬을 때 fx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두 점이 뭐예요? a, fa라고 두고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x 변화량이니까 자, 이 h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a 플러스 h라는 값에서 a라는 값을 빼서 h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fx는 2x 제곱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가 대입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개를 하면 앞에 것은 전개하면 요렇게 전개가 되죠. 뒤에 것을 전개하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들 제거하고 제거해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구간이 미지수로 표현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 변화도 이렇게 미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델타 x, 델타 y란 말이 처음 이제 도입이 돼서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x의 변화량으로 x의 증가분, x 정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델타 y는 y의 정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이제 구간에서 정의를 하면서 구간에서 정의를 하고 두 점을 구간에 의해서 생기는 두 점의 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 변화율. 자,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미분계수 공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어떻게 연관을 갖느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바로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극한을 취했을 때 극한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미지수를 뭐 0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먼저 미분계수 아까 평균 변화율은 구간에서 정의했지만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 정의를 해요.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게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죠. 얘들아, 그치? 자, 우리는 A와 B점 중에서 우리가 한 점, 구간에서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면 순간 변화율은 이 한 점 X 이꼴 A. 자, 여기서 정의를 할 거예요. 이쪽으로 보낼 건데 이 기울기를 우리가 이게 구간 H가 있어요. X 정분 델타 X가 있죠. 이 델타 X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폭이 길잖아요. 이 폭을 점점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닿게? 이 B라는 점이 여기 원래 B점이었죠. 여기가. 이 B라는 점이 어디 점으로? A점으로 하나씩 가까이 다가가게 할 거예요. 이 A와 B의 간격이 점점 줄일 거예요. 즉 델타 X
x의 정분을 점점점점 0이 되게 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기가 B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가 B점이었죠. 근데 이 B점이 길 땐 여기 있었지만 하나 줄어 B점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그럼 여기까지 점이 걸려 있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 다음에 더 줄였어. 여기까지 오게 했어. B점이 여기 오게 했어요. 그럼 그래프에서 두 번째 A점 여기 그대로 있지만 B점 여기까지 왔겠죠. 그럼 이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점점 가까이 달라붙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A점에서의 이 그래프에 뭐가 될까요? 접선이 되는 거죠. 접선. 한 점에서의 접선 개념으로 바뀌죠. 두 점을 이은 직선이 한 점, 이게 점점점 폭을 뭐 하게 되면 0으로 향하게 하면 한 점 x 이퀄 A라는 점에서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돼 버리는 거죠.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 개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의미는 바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분계수예요. 자, 먼저 미분계수는 어디에서 정의한다? 한 점에서 정의한다. 미분계수의 직관적인 의미는 한 점 A, FA, A라는 점이죠. 여기서는 A라는 점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인 의미고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어떤 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 것의 극한이에요. 저 델타 X를 뭐가 되게 0으로 보내는 이 극한을 처리했을 때의 결과물이 바로 미분계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이게 평균 변화율의 식이죠. 이 평균 변화율의 식에서 폭 x증분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것을 바로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게 될 때 극한이 존재할 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가 된다라고 하냐면 이 함수 fx는 x 이퀄 a라는 이 한 점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미분 가능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하는 그 극한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분 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평균 변화율은 구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나타나는 평균 변화율, 즉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도 쓰는 거예요. 기호로는 f'(a), x 이퀄 a에서의 함수 fx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갖게 되는 미분계수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간 거냐면 지금 평균 변화를 아까 정의했잖아요. 그죠? 이 B점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B점을 점점점 어디로? A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즉 델타 X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델타 X 이 폭을 뭐가 되게 하는 거야? 이 폭이 점점 좁아지게 하는 거죠. 즉 델타 X를 뭐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H를 뭘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B 빼기 A에서 B는 어디로 가겠니? 여기가 A 국점이고 여기가 뭐예요? B점인데 이 B가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B를 A로 보내는 게 되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말이죠. 이 폭을 줄이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 잘 정리합시다. 미분계수.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어디에서? x 이퀄 a에서. 한 점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평균 변화율에서 이 델타 x를 뭐로 보내는 거예요? 극한치 하는 거예요. 델타 x가 뭐로? 폭이 0이 되게. 이게 순간 변화율이란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가 되겠니? B 빼기 A가 0이 돼야 돼.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었지. B점이 A점으로 향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즉 B가 어디를 향하게 하면 돼요? 리미트. B가 A로 향하게 하면 되죠.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는 거예요. 이 델타 X로 폭을 정의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델타 X가 뭐가 되게 하면 돼요? 0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예요. 델타 X를 H로 표현한다고 해서 다를 거 없죠. H가 뭐가 되게 하면 돼요? 폭이잖아요. H가. 그죠? 일단 폭이잖아요. A와 B점 사이 폭 H죠. 델타 X라고도 하고 이게 0이 되게 하는 이게 다 바로 뭐라고요? 미분계수를 나타낸 거죠. 이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즉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함수 f는 어디에서? x 이퀄 a에서 마다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극한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극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극한 값을 바로 미분 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리되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는 것은 좀 잘랐다가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